안녕하세요. 세계금융정보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 잘 버텨주었습니다. 지금 금요일 녹화인데요. 주간 단위로 시황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주와 함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사상 최대로 좋아요 수가 나왔어요. 지난 영상에서요. 고맙습니다. 힘을 많이 받습니다. 추천주가 많이 올라서 그렇죠. 요즘 추천주 드렸던 게 계속 매주 많이 오르니까. 근데 원래는 이게 제가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황 중점으로 계속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추천주 수익률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는 좀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또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좀 최근 들어서는 추천주 위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죠. 뭐 추천주가 잘 올라가면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내시니까는 기분 좋으시고요. 근데 좀 부담은 돼요, 사실. 뭐 전에 3년 전에 에코프로 BM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좀 이제 주가가 너무 이렇게 추천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나고 그러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또 계속 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못하면은 또 섭섭해하지는 않으실까. 또 채널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떨까 그런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좀 미는 종목들 밀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선 이제 조선주를 작년에부터 엄청 밀었잖아요. 특히 HD 현대중공업 많이 밀었었고, 또 하나오션 주가 막 어떤 면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하나오션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또 BHI 원전주 BHI 또 막 급등하고, 이번 주에 지난주 추천드리고 이후, 그러니까는 이게 뭐 그냥 마냥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부담된다. 또 계속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 자주 드리는데, 100%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건 실수인 거고,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매수를 하면은 실제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못 해요. 그냥 그래서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잘 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이제 제 추천주는 다 그냥 잘 오르니까 이렇게 신봉해서 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추천주들 중에서도 주가가 마음같이 않게 흘러갈 수 있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뭐 절대적인 건 없고, 주식시장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런 게 강하니까는요. 아무튼 너무 신봉만 하지는 마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도 조금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막 여러분들한테 추천주 계속 드리는데도 그냥 뭐 조금 오르다 말거나 계속 그러고, 그러면 사실 계속 추천을 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근데 최근처럼 이제 추천 드리는 것들마다 좀 이게 크게 올라가고, 또 특히 집중해서 추천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반복해서 막 강조드려서 추천드리는 것들, 그런 쪽으로는 시장에서 정말 중심을 잡는 대세 추세 상승주가 돼버리니까는 여러분들도 더 집중을 하시게 되고, 저도 또 더 좋은 종목이 없나? 계속 뭐 그런 걸 찾아야지 되고, 아무튼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덜 부담스럽기 위해서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심리적인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볼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장인데요. 지수 상태가 하락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번 주는
잘 버텼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 월, 화, 수, 목까지 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지금 정세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뭐 이미 나쁜 거는 나쁜 거고. 그리고 경기가 꽤나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이제 뭐 백화점 명품관 이런 데는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롤렉스 시계나 뭐 그런 거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환율 그동안 너무 막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은 막 가격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리세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거 사두면은 나쁘진 않으니까 이제 현금 부자들이 그런 것들 많이 쓸어 담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명품 쪽들은 괜찮지만 제외하고서는 이번 명절 선물만 하더라도 뭐 반토막 났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제 전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여전한 상태에서 휴장을 나흘간이나 이렇게 하게 되니까는 그 불확실성이 있다면은 사실상 좀 매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불확실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잘 버텼고 특히 금요일 오늘 올랐어요. 오히려 이런 점들을 본다면 우리가 2월에 대한 기대는 저는 충분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거래가 또 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래가 실리는 가운데 또 이렇게 매물 소화가 되고 있었던 터여서요. 사실 삼성전자가 좀 왼수 같아서 삼성전자가 도움을 줬으면 시장에 지수 더 많이 올랐겠죠.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보면은 뭐 물론 조선주도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들, 강한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수직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뭐 2차 전지주들이 좀 안 좋은 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안 좋아 이렇게 보면요. 좀 뭐 답답할 정도로. 근데 이제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더 빠질 건 없다는 생각이에요. 더 뭐 나올 매물들은 이미 뭐 다 나왔었고요. 시장에.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가 매수 세력이 당장의 불확실성들을 이기는 거죠. 이기고 있는 거죠. 한국의 지금 경제 전망, 경기 상황, 그 다음에 뭐 환율도 마찬가지였었고 환율은 안정은 찾긴 했습니다. 환율이 대통령 체포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빠르게 이제 좀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시간 끌기가 되지 말고 빨리 해소가 되면 좋긴 한데 또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그게 계속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는 게 또 있습니다. 시장에. 그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리스크가 오히려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는 트럼프 프리미엄으로 오히려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거든요. 요 정도 주목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환율도 안정을 찾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뭔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본인 인생에서도 어떤 계속 욕을 먹었었으니까는 지난 정권 때는 너무 욕을 먹었으니까 이번 정권 때는 좀 어떤 위인전이라도 한번 역사에 남겨보자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 경제를 좀 많이 뛰어넘는데 집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뭐 트럼프 정권까지야 유지가 되겠죠. 뭐 그 이후 상황들이야 어쨌든. 그러면 한국도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은 쪽이라면 이게 뭐 과성장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그러면은 사실상 한국 수혜를 볼 수가 있죠. 한국도요.
이미 이제 뭐 미국에 현지화 많이 해놨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국내 주식시장이 또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잘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아니, 특별한 악재가 없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더 나빠질 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막 쳐들어와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갑자기 내란이 일어나요. 갑자기 진짜 막 정치적으로 계속 불복하고 하다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번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법원에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동이 자칫 만약에 확산이 돼요. 그럼 그거 내전이 될 수 있죠. 그쵸?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서 뭐 지정학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좀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지 않은 한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장이 정확하게 계엄때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는 물론 이제 뭐 등락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상향하는 흐름으로 반전되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주식시장에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더 나빠질 여건은 없다. 그럼 더 나빠질 여건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돼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쪽 종목들이 수급을 더 받고 조정을 크게 맞더라도 다시 추세 상승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주 중에서 하나오션 그런 종목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방산주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하나오션만 놓고 이렇게 볼게요. 하나오션이 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네. 그리고 조선주에서 한번 힘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이때는 현대중공업은 많이 올라왔을 때죠. 시장에서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얼마까지 무너지나요? 오르고 나서 거의 뭐 오른 거 다 반납하게 되죠. 41,050원까지 올랐다가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은 29,800원까지 3만원이 무너져 내리는, 그것도 짧은 기간에 한 달 정도 기간에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추세가 살아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다. 결국에는 폭발적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죠. 폭발적인 아직 마무리는 아닙니다.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점들에 좀 주목해서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설맞이 대체 공률 같은 추천 종목이잖아요.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대체 공률. 여러분들 대체 공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쉬는 날이니까요. 그쵸? 공식적으로도 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으니까 대체 공휴일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기분이 좋을 추천주를 한번 찾느라고 좀 이리저리 분석하고 정보도 좀 모아보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거, 이번 주에 이슈, 그리고 다음 달에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버전 출시입니다. 갤럭시 S25 버전에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매수 추천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매수 추천 안 합니다. 삼성전자 매수 추천하는 거 아마 보셨으면은 한참 몇 년 전에 보셨을 거예요. 안 합니다. 삼성전자 매수 추천이요. 그러면 왜 갤럭시 S25에 주목을 해야지 되느냐? AI 온 디바이스. 그동안 우리 AI는 어떤 형태죠? 서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 부분이죠. 빅데이터를 서버에서 모아야 되고, 그럼 내 개인정보, 나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습관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디 있어요? 외부 서버에 있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AI 온 디바이스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AI가 라고 그 기계를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 되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AI라고 할 수가 있죠. S25는 약 한 달간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을 합니다. 뭐 웨어러블까지, 워치 같은 웨어러블까지 같이 하고 있으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도 지금 갤럭시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스케줄 정리하고 있거든요. 요즘 달력을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스케줄을 열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갤럭시에서 뭐 대표적으로 AI 관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영화 티켓을 촬영을 한다든지, 뭐 공연 예약돼 있는 거를, 아니면 비행기 티켓 예약돼 있는 거를 촬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AI가 읽어서 스케줄에 넣을까요? 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라고 하면은 스케줄에 넣고 그 스케줄에 맞게 알람을 주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당장 이게 삼성 S25의 폭발적인 판매를 자극을 시킬 것이냐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정말 좋고 편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약간 코로나 같은 거죠. 이제 그런 바이러스 같은 거죠. 바이러스 확산되듯이 그렇게 저변이 확산이 되어야지 폭발적인 판매량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너무 빨라요. 지금 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진짜 삼성전자의 기술력, 그런 쪽으로 돼 있어 이번에 시도한 거 S25에 탑재를 하고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경영 상황을 고려해서 보자고요. 사실 AI 온 디바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핸드폰 스펙이 달라져야지 돼요. 고사양으로 가야지 AI 온 디바이스가 될 수밖에 없죠. 연산 처리할 부분이 훨씬 많아지니까. 자체적으로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서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실제로 생산 단가가 낮을 수는 없겠죠. 생산 단가가 낮을 수 없다면은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면은 마진이 줄어들 거고요.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은 판매량이 줄어들 거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 있어서 갤럭시 S25가 역할을 할 가능성은 꽤 낮다고 보입니다. 근데 왜 제가 S25를 얘기를 드리냐? 바로 AI 온 디바이스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활발하게 아주 개발이 될 거고 상품들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HBM, 그런 쪽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미국 트럼프의 AI 푸시 정책도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강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스페타시스 오늘 주가 많이 오르는 것 같던데 28% 주가 올랐네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꽤 높죠. 그쵸? 삼성전자 쪽 이슈라기보다는 AI와 관련될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자는 거고, 우선 뭐 PSK 홀딩스 그동안 추천드렸던 거, DI 뭐 이런 종목들, 테크윙 그런 종목들 한 달 동안 꽤나 올라왔어요. 특히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정말 강했죠. 3만원대 있다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주가 뭐냐, 대체공일 같은 추천주는 도대체 뭔데? 최근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았던 HPSP예요.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좋은 것도 눈여겨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PSK 홀딩스 오르는데 왜 못 올랐을까요?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동안. 이 고점이. 63,000원이라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만큼 너무 많이 이때 올랐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대장이 누구냐? 한미반도체 HPSP였잖아요. 한미반도체 HPSP.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번에 좀 올라왔어요. 근데 HPSP는 좀 못 올라왔어요. 그만큼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적 좋다. 그동안 주가가 높았었고. 원래 대장이 누군데? 원래 대장은 HPSP, 한미반도체, 코스닥에서는 HPSP, AI 반도체, AI와 AI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럼 이제 다시 주목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을 거고요. 장비 업체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의 프리미엄을요. 그럼 6, 70배의 PER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올해 내년 실적 기반으로 해서요. 그럼 최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빠르면은 뭐 1분기 중에도 최고점을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럴 성향이 지금 많아졌다, 높아졌다. 그것의 출발점, 그것에 대한 신호가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좀 고점에서 밀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힌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포인트, 단기 저항을 돌파해주는 기술적인 그런 포인트들을 놓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맞이 대체 공휴일 같은 추천 종목은 HPSP입니다. 자, 여러분 설 연휴가 참 깁니다. 저는 연휴 끝나고 또 여러분들 뵐 수 있겠네요. 경기도 안 좋고 뭐 정치적으로도 너무 불안정하고 그렇지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제발 좀 여러분들 친척들 간에 모여서 안 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5대5로 갈리는 판이잖아요. 보면 뭐 끼케야 4대6, 5대5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절반은 있단 말이에요. 공공장소에서요. 그러면 서로 간에 그 얘기를 공공장소에서 꺼내지 않는 게 예의인 거죠. 지하철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데서 본인들끼리만 있을 땐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데서 그리고 소리가 또 다 들리는 데서는 여러분들 절대 정치 얘기는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기분도 되게 안 좋고요. 서로 간에. 그리고 싸움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친척들 간에 모이면은 정치 얘기를 누가 꺼내면은 제발 말려주세요. 싸움 나요. 세대 간에 싸움 나고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싸움 날 수 있으니까는요. 이번 설날은 그냥 고손만 치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